자, 오늘은 이제 포태 오행을 할 차례예요. 그죠? 이 포태법이라는 것은 12운성이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요. 이 포태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생명이 잉태돼서 출생해서 왕성에 활동하다 병들어 죽는 과정을 12단계로 얘기해 놓은 거죠. 이 다른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12포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 그것이 기포법이죠. 포를 어디서 일으키느냐 그거죠. 그래서 양포태와 음포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양이라는 각경주형임, 이제 무까지 해서 양이 되는 거고요. 음이라는 을신정계, 이제 기까지 해서 음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양포태는 이 목신, 화해당, 금인, 수토타 이렇게 옛날에 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목신, 화해당 이런 것은 이제 목은 양목이죠. 양포태니까 그죠? 양목은 신에서 호가 되고 이런 소리요. 이게 간목이라는 이것은 가을이 되면은 절지가 되는 거죠. 이건 봄의 계절인데 가을이 되면 절지가 되니까 이것이 반대 계절이면 절이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계절이니까 이제 신에서 절이 돼요. 절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유는 신유죠. 그 다음에 유지. 이 절에서 호가 되고 태가 되고요. 태가. 여기서 이제 절포, 그러니까 이게 호라고 하고 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라고 하고 호라고 되고 절태양생 그래되고 호태양생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에 와서 이제 태가 돼요. 이 태라는 것은 임신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왜 태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갑에서 이렇게 신을 만나면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지장간의 경이 있잖아요, 그죠? 각경 충이 되죠. 그래서 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를 만나게 되면은 유는 이게 신이에요, 그죠? 갑에 대해서는 정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갑이 정관을 만나면은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은 이 정관을 만나면 그게 태구나. 이렇게 해보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따져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금방 눈에 보면은 정관을 만나네. 그건 태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따지는데 이제 갑은 신에서부터 따지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손바닥에 12지를 넣잖아요, 그죠? 여기가 자고 축, 인, 묘, 진사, 오미, 시, 유, 술래 이거를 여전히 여기다 넣어놓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갑이다 그러면은 갑이 여기 신에서부터 절대 양 이렇게 요것은 갑이 양이죠. 양이니까 순행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순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순행이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역행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신이 저렇게 절태양생, 호태양생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갑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갑과 개가 한 집이 돼요. 합이 돼요.
요 갑계가 합의되는 건 지난번에 했죠? 생각이 안 납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같은 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이니까 같은 목이면은 이건 먼저 있으니까 오빠 이것은 누이 동생이겠죠. 그럼 이렇게 음양이 맞는다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한 집안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친 결혼이잖아요. 이것은 좋은 형상이 아니죠. 이 근친 결혼이 우리나라에도 신라 때만 다 근친 결혼해서 진골, 송골 해가지고 진골을 진골끼리 왕한 사람 왕한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지 왕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다른 백성으로 결혼하고 이런 걸 막았단 말이죠. 그것이 근친 그 교배를 그게 심화시킨 그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골, 송골이 따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주자의 이 성리 사상이 대도함으로써 세종대왕이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그 후로 이제 이 동성동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런 그 사회제도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갑이 을이 저기 동생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남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남자와 결혼을 시킬 것이냐. 근데 을이 이렇게 쭉 있지만은 이렇게 옆에 이 남자가 있으니까 이게 커플이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좋겠지만 그죠? 이 옆이 커플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 멀리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몰라. 그래도 여기 옆에 있으니까 여전 어떻게 만나죠? 그러네. 그 만나기 때문에 여기 합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그래서 을병이 합의되는 거예요. 을병이요. 요런 합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주로 풍수에서 많이 써먹는데 이것도 일종의 합의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요 무라는 건 중신합이니까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도 충하고 뭐 이런 소리를 써놓는데 틀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무라는 것은 무기라는 건 토기 때문에 이것을 충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이 없어. 목국, 수국, 금국, 화국은 있어도 토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앙이 국을 만들면 어떻게 중의수가? 그건 중앙이 안 되는 거죠. 중립국이 국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중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볼 때 이 어떤 국이 없는가? 그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목국, 금국, 수국이 쭉 써놓으면은 토국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제 명리사 자격시험 같은 데 출제를 해야 더러.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정은 경하고 만나게 되죠. 이 정은 여기 이제 제일 가까운 게 경이죠. 또 신은 여기 임하고 만나요. 신은 임하고 만나고 또 개는 여기 이게 갑이 이렇게 연결되죠. 갑하고 만나는 거예요. 개는 갑하고 만나고 이렇게 커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목생화를 봤죠. 여기서 보면은 금생수를 받아요, 그죠? 수생목을 받아요. 요것만 극을 받죠. 요거. 요것은 왜 극을 받는데 되느냐 그러면은 이 경금이라는 건 정화를 만나서 재련을 하게 되면은 경금이 날카로운 칼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금은 정화를 만났을 때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정화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부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궁합을 보러 와서 이렇게 정경이 만난다 그러면 이걸 화금급이다 나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병하고는 잘 안 맞죠. 정화하고는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화를 만남으로써 경금이 기능을 발휘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경금이 이게 칼이 무디다면 무딘 칼 가지고 무엇을 도내요. 그런데 정화가 있어 다시 이게 재생을 한다고 그런다면 언제든지 그 칼 가지고 이 정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플이 만나게 되면 아주 그 정화에 의해서 내가 할 일이 많고 뽐낼 수 있고 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의 커플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억이 다 남아있질 않아요. 안아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남아있는 것을 말이 뭐 탓할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발라을 해야 넓게 있는 거지 꽉 차 있으면 더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라을 해가면 또 넣고 그러면은 한 번에 들어간 게 좋지 나간 다음에 다시 넣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들어갔던 게 다시 들어갈 때는요 상당히 모양이 아주 잘 정돈이 돼서 들어가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어때요? 처음에 들어간 것보다 나중에 들어가는 게 훨씬 세련된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세련되지 않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닦여지지 않으니까 어디가 좀 이게 좀 서우는 거라든지 부족한 감을 느끼는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구의학이라고 하는 거죠. 구의학이라는 것은 들은 대로 중얼거리는 거 이것은 구의치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처음 공부해가지고 가르쳤다 그러면 그게 구의지학이란 말이에요. 들은 대로 이거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의가 된다면 여기서 화려가 돼가지고 술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나올 때 훌륭한 문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의지학이 되면은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한 번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 을이 감 넘어서 그쪽으로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렇게 이게 갑이 을이 있잖아요. 네. 병하고 만나지 않고 감 넘어서 여기 뭐가 있어요? 개가 있겠죠. 네. 개가 있고 개 전에는 임이 있죠. 근데 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안 가는가? 왜 안 가는가 이 말이죠. 밥을 타고 가야 된다. 못 빨아서. 여기는 역시 월이잖아요. 네. 월이기 때문에 여기가 솔직히 제일 잘하는 이 사람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남녀 칠세 부동성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섞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들어. 여기 떨어져 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쪽에는 이쪽으로 가도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일을 잘하다면 일로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거꾸로 안 가고 바로만 가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여기 바로만 가서 합의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한참 건너가야 되죠. 간격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쪽에는 잘 생각을 안 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태 양이 쓰죠. 여기서 이게 양이 되죠. 양.
양은 이게 간목일 때 양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수리양이에요. 근데 수리양인데 이 술토가 간목을 기를 수 있는 흙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양일 때는 이 경금만 따지세요. 경금은 양이 진여요. 이 경금은 진토의 토생금을 잘 받는 흙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궁이라도 갑은 이 술 속에서 얻어먹을 게 별로 없고 요거는 진 쪽에서 토생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오행이 다 있는데 금만 이 진에서 양이 된다는 걸 그걸 기억하면 다른 거는 양이 되나 마나요. 그걸 써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예, 아시면 되고요. 예, 이제 여기서 하나를 들춰야 할 것은 이게 음생, 양사, 또 양생, 음사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이 자라나면 양은 죽고 이러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밤이 길어지면 음이 길어지는 거죠. 태양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낮이면 태양인데 양인데 이게 어두워지면 양이 안 죽을 수도 없잖아요. 어디 밀려오니까 또 음도 마찬가지로 밝으면은 지가 무슨 재질을 못해요. 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길어지면 하나는 죽게 된다. 그래서 음이 생으면 양은 죽고 양이 생으면 음이 죽고 이런 이론이 이 포태법에서 기인되는 거다. 여기. 근데 요렇게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 이 동생동사가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양도 죽고 음도 죽고 음이 살고 양도 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포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음포태는 어떻게 되고 암포태, 양포태는 어떻게 되고 이게 틀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동사설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가사에 봄이다. 그러면 갑목이거나 을목이거나 다 나와. 봄이 되면 나무만 크고 풀은 안 크느냐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봄 되면 다 커. 그러면 동생이 얘기해요. 가을이 됐다. 가을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큰 나무도 낙엽이 지고 적은 나무도 낙엽이 지고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동생동사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이게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요거요. 이 적용하는 방법요. 그거를 잘 틀리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즉 요거를 요거를 보면은요. 자, 이게 간목이라는 것은 생이 어서 해요. 해가 생이잖아요. 네. 이게 을은 해에서 어떻게 돼요? 을은 해에서 이게 을은 갑이 해가 이제 생인데 을은 해에서 어떻게 돼요? 포태표 거기 책이 있죠? 보세요 뭐가 되죠? 하죠? 그러면 이게 양이 생할 때 음은 죽었다. 음생 양사, 양생 음사사 이게 이 이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해월 달에는 이게 음만 죽고 간목은 안 죽느냐? 이게 생이면은 간목이 그게 더 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이냐 그러면은 나무는 10월 달일 때도 눈이 통통 연글어. 잎새 날 눈이 통통 연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자는 10월 달 돼가지고 종자가 더 통통 연글거나 그러진 않아요. 9월 달에 이제 전분이 종자가 저장이 되면 10월 달에 되면 그대로 그 종자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변화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죽었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이 됐을 때 간목이 힘이 있느냐 을목이 힘이 있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힘을 보다. 그러면 간목은 이때 해가 되면 이게 그 눈이 통통 연글게 되면은 이 나무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을목은 어때요? 종자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을목이 힘이 있나요? 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 자연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뭐를 나눌 때에는 을목도 내내 이 해수를 만나면은 종자가 물 먹으면 이제 싹 틀려고 하잖아요. 그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살으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종자가 물 먹으면 싹 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아까 동사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걸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는 포태도 많이 다 있잖아요. 을목도 있고 간목도 있다 그러면 을목은 죽고 간목은 살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을목이거나 간목이거나 봄철이다. 그러면 다 이게 자라려고 싹 트고 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봄철이다 그러면 봄철인데 이 봄철이 이 간목은 이거 봄철이니까 장생지에서 많이 왔잖아요. 왜 굉장히 강하고 을목은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별거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요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요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태가 이게 아직 이용 가치가 많으면서도 틀리는 것이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라는 건 어떻다 이런 거는 여기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토라 이 절이라는 것은요. 절이라는 것 이게 기라는 것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즉 그 태자라는 그 알갱이가 이런 공중에 다 흩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태자라는 알갱이가 흩어져 있는데 여기 태가 되면은 남녀가 이렇게 이 남자의 기와 여자의 기가 합쳐지면은 그냥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태자가 있고 합쳐져야 돼요. 태자가 없이 합쳐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전자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성자가 있어야 합쳐져야 그게 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남녀의만 갖다가 붙여서 그게 물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정신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냈다. 정신 있는 거예요. 태자가 없기 때문에 정신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살아있는 움직이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과학 시대니까 그 사람들 애기들 자라나고 그러니까 병사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보고 애기를 낳아서 길러라 할 게 아니라 공장에서 필요한 만큼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태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합궁을 하게 되면 태자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태자가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잘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생양사라는 것도 되지만은 또 동생 동사서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요. 이 그다음에 이 여기 이제 12포대를 전부 써먹을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써먹는 빈도가 많은 것만 추렸었어. 다른 거는 소홀히 해도 돼요. 자주 쓰고 또 그게 이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은 이용 가치가 없는 거는 말이야. 그 이용 가치 없는 건 많이 잘 알을 때 그 별로 써먹지도 않는 거. 뭐 경제적이지 못하죠. 경제적인 것을 잘 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절이에요. 절. 절인 게 토죠. 다 끊어지고 절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써놓냐면 갑이 절을 만났다. 갑이 절을 만나는 게 뭐예요? 합신이다 그러면 갑이 절을 만났네. 절을 만났으니까 갑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을 만났으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를 만나면 같이 이제 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니까 여기라는 건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화됐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절인데 절처에서 절하는 곳에서 공생이죠. 생을 만난다고 생을 만날 곳에 생. 절처에서 생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임수가 있죠, 임수가. 이 경금이 있지만은 간목은 요 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궁리가 생긴다. 이게 죽을 고비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절처봉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이라고 해서 낭망할 것 없다. 여기서 낭망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실패할 사람이죠. 아 그래 절이지만은 뭐가 있다? 이거 봉생이 있다. 봉생 붙들면 어때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12운 이 운성을 가지고서 사주를 보러 왔을 때 결지에 다다랐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희망을 북도도 새로운 줄을 잡고 그걸 본부립지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이 여기 절에서도 살아나갈 구멍이 있게 만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려운 경우를 겪었다. 절대로 어려운 경우를 겪어도 큰일 나구만 이런 건 아니 없어요. 잘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라는 말이 이제 별로 탐탁하지 못한 말이다 이 말이죠. 기후라는 말은 걱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걱정하는데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기후라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걸 참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이지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기후라는 것을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을 기후라고 한 거예요. 기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고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절 다음에는 생이에요. 생. 절에는 절처봉생의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절 다음에 생이에요. 이 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기 전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뭐 대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야 가는 게 못 가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게 누구의 마음대로요? 엄마의 마음대로. 그렇지만 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발버둥 치는 거죠. 뭐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말이요. 뭐 땡깡도 부리고. 그게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아주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생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생이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을 많이 쓰이니까 생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요게요. 요건 이제 목욕하는 거죠. 실제 목욕하고 닦는 건데 왜 이 목욕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중요시 보느냐 그러면은 목욕을 하게 되면 다 나체지상이 되죠. 벗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다 넣었으면은 넣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고 깨끗하게 씻어 꺼내놓으면 또 좋고 그래요. 그래서 넣었다 꺼냈다 한다 보니까 부침이라고 하는 거죠. 뜰 붙자 가라앉을 진짜 부침의 세월이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벗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음란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욕지에 앉았다 그러면 이게 그 바람 피는 거와는 상당한 관계가 있네. 자, 갑이 욕지는 어떤 게 있네.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인수기도 하지만은 호태법으로는 목욕지잖아요. 그러면 목욕지니까 갑자라는 사람은 어때요? 바람 피는 데는 그래도 어떤 일관견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게 갑자는 이 갑자인 여자다 그러면 이 앞에 나서서 그냥 지휘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음란을 내포하는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욕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욕지라는 것은 잘 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제 경호다 그러면 경호도 이게 욕지 있죠. 이 오라는 건 경에 대해서는 이게 관이기도 해요. 오중 경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경호는 말은 오중 경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경을 만나면은 할 일이 많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이것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화가 이게 약하게 되면 말이에요. 음하니까 약하게 됐죠. 약하게 되면은 이 경금을 끄시르기만 하지 저기도 불때 불을 못 달려. 그럼 어떻게 이 경금이 시커먼지죠. 그 시커먼 건 뭡니까? 수잖아요. 수라는 건 음란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석용만 강하게 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천간지지가 만나는 데한 어떤 그 이치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에요, 왕. 왕은 최고잖아요, 그죠? 최고. 이 최고인데, 왕이 최고인데, 최고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돼. 산 정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참 좋을 때 내려올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내려올 국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좋으면서도 만만히 그냥 좋은 것을 즐기고만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왕의 운을 다른 운보다 더 훨씬 더 눈여겨봐야 하는 그 대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요.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음에는 끝자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로서는 13이라는 숫자가 죽음을 뜻하는 글자 아닙니까?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두대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층이 13층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것도 올라가는 게 13층까지는 안 만들죠. 그거 나눠서 7, 8층 이렇게 만들어도 13층 안 만든단 말이죠. 13층이라는 것은 죽음의 계단이기 때문에 13이라는 걸 안 쓰는 거죠. 이러한 숫자에도 그런 뜻이 있는 거. 1이라는 것은 첫 번째다.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니까 어렵다. 부가 있지 않아요? 2라 그러면 부다. 너와 나. 그죠? 셋이라 하면 너와 나, 너.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숫자의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름을 판다는 것을 그 상수와 수리학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가 되면 그 다음에 장이에요. 장. 요건 이제 풀 밑에 죽음을 놓고 이렇게 이 그 밑에 개놓은 거죠. 이게 초빈은 옛날에는 죽음을 금방 갔다가 땅속에 놓는 게 아니라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좀 둬봐. 그것이 초빈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뒷동산에다 뭐 집수대 이렇게 해놨는데, 모짜리도 못 보고 그러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썩고 냄새나고 다 허도 뼈만 또 남더라 들 수 있겠죠? 지금은 안 되죠. 사람이 많이 살으니까 병균이 오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이게 3일장이 아니라 금방 갖다 묻어야 되고 이런 급박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다 처리하는 게 이때는 그래서 장이 아니에요. 이게 장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아주 흙에다 묻어버리면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묘. 그 다음에 이런 건 또 이렇게 이 창고에 넣어버린다. 흙으로 만드는 창고에 넣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도 되고 묘도 되고 고도 되고 또 이것을 감추는 거죠. 그죠? 감추는 거니까 이 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병사 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근데 요런 뜻이 똑같으냐? 똑같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약한 오행이 이렇게 장이나 묘나 이걸 만나면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창고에 넣으니까 보호를 받겠죠? 그게 좋아요. 근데 강한 오행이 이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강에서 강하면 활발 돌아다니는데 가둬놨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 사자나 이런 짐승을 우리에다 가둬놓았어요. 그 사자가 여기 나중에 성인 말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놈을 갖다가 이게 담아놓으면 이게 죽는 놈이죠. 그 일주가 강할 때 이런 놈을 만나면 죽기 쉬운 놈이고 이런 거요. 근데 약한 일주 이걸 만나면 어때요? 오래 보호받아요. 그런 개념들이 여기 있게 또 이제 이 사안별로다가니 다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 번에다 이걸 몽땅 다 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답했어요. 그게 지금은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어때요? 아니 부닥치리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또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양만은 금에 대해서는 뭐라? 금에 대해서 다른 거 양을 볼 필요 없어요. 양이 별로 쓸모도 없고 그거 가지고 뭐 힘이 세고 약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다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행의 생각하고 이게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지는 이게 오행의 괴리가 안 생기고 토생금을 잘 받기 때문에 이 토가
이 진은 요게 금이 여기서 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진토를 뭐냐면 양금지토 그러죠. 양금지토 그래요. 이 금을 양육하는 흙이다. 이 축토도 그러면 토생금을 받는 양금지토냐 그러면 축토는 동토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요. 따뜻해졌을 때 양금을 하는 거지 추운 때는 양금을 못 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자석이 더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기억할 거냐? 묶어서 기억하면 좋아요.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이제 이 절태를 묶어서 기억하고. 절대를 묶어서 기억합니다. 절이나 때나 그게 거기니까 이게 꼭 절이면 어떻고 해면 어떻고 이렇게 이 자연이라는 건요 인간이 이걸 편리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지 여기까지는 절 여기까지는 태 이렇게 분명하게 뭐 선을 그은 거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여름이 오더라도 이 봄 끄트머리 가면 봄이잖아요. 계절이. 근데 여름 날씨 있으면 더웠지 않아요? 그렇게 봄이요, 여름이요. 우리가 따지는 봄인데 계절로서 여름이 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한계가 분명히 여기는 여기까지는 봄, 여기까지 여름 이런 한계는 없다. 이게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것을 뭐 볼 때는 막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꼭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나 태나 얼핏을 거다. 이게 절태를 한 번에 이걸 파악하려면 절태라면 이런 거다. 힘이 없는데 앉았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절은 어떻고 태는 어떻고 몽땅이 나눠서 하면은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고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와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왕이에요. 여기서 관왕이. 이 관이거나 왕이거나 요걸 쓰는 게 그 전에는 말이에요. 요걸 썼어요. 요거 이게 관이에요. 이것은 무슨 관자냐? 요건 벼슬 한다는 관이, 요거는 갓관이에요. 갓을 써. 갓을 쓰면은 즉 관직에 나가려면 정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갓도 벗고 입잖아요. 그런데 관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이 관을 쓰게 되면은 좀 불편해요. 여기 관대란 말이게. 이 호태의 명칭이 관대란 말이에요. 그럼 관도 되고 대도 되고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을 안 쓰고 그냥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관하고 겹치지 않게. 그래서 그 관대라는 것은 의복을 입는 거죠. 이제 합격하게 되면 관에 나가기 전에 의복을 갖춰 입고 그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되면 관도 나가는 인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12단계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 관왕이라는 것은 벼슬거리에 나가고 왕성이 활동하고 이거예요. 그게 관왕은 관이 있어도 좋고 왕이 있어도 좋고 그러면은 자 관왕은 언제 써먹느냐? 이게 갑이라 그러면요. 이 관이 언제가 관이에요? 관이 이 갑은
이게 어디에서 왕이 관이 되죠? 갑이 인에서 왕이 되고 묘에서 왕이 되고 인에서 관이 되잖아요. 이게 관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노고로 배웠죠? 녹이나 관이나 마찬가지요. 녹이라는 건 월급 타는 건데 관이로 나오면 월급 타자는 게 관이나 녹이나 마찬가지요. 그럼 묘가 있으면 이것은 왕이란 말이죠. 왕. 그게 이 간목이 인의 뿌리를 하거나 묘의 뿌리를 하거나 다 튼튼한 뿌리다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인이니까 요 묘목 뿌리보다 못하고 더 하고 뭐 요건 다음 단계가 묘니까 뿌리가 더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이 인목의 뿌리를 가졌나 묘목의 뿌리를 가졌냐는 나중에 이제 차이라는 것도 공부하게 돼요. 요 인목의 뿌리는 뭐냐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이게 육금 같은 게 와도 인목은 여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목이 잘 안 다쳐요. 근데 육금 같은 게 여기 오면 어떻게 묘유축이 돼버리죠? 그 여기는 무방비죠. 그게 더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차이가 나중에 발생하는 거를 또 공부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뿌리의 크기로는 인이나 묘나 뿌리로는 다 튼튼한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고요. 왜 뿌리를 논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일주의 강약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강약을 구분하고 용신을 잡고 그러면 이거 격궁용신이라는 게 이게 골치 아픈 거구나. 용신 안 잡아도 된다고 그래가면서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걸 공부해야지 왜 골치 아픈 용신을 잡으러 그래요? 이렇게 혀놓게 되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를 이루는데 사주가 균형하기니까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오행이 용신이에요. 그 용신이라고 안 하고 무슨 뭐 개신이든지 뭐 만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내 사주를 균형 잡게 하는 오행이 있다면 그게 용신이다 이 말이죠. 그 용신이라는 말 안 쓰고 다른 거 모두 개똥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내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주의 보는 방법이라든지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이게 이 맹파라고 그래서 이제 맹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그냥 외워가지고 입으로 외워가지고 그전에 보던 그 맹파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듣고서는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맹파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 이런 게 이게 용신이 소리를 안 하지만은 그거예요 이게. 이게 상신이 뭐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그게. 용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이다 격국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말이야. 그거 안 해도 된다는데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균형 학문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신 능력이냐. 조금 쉬어서 할까요? 지울까요?